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순수함과 청순함을 무기로 남성 팬들을 사로잡는 여배우들. 하지만 종종 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예상치 못한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어 팬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맛보게 됩니다. 순수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지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만약 실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동의 버튼을 눌러 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TOP11 여배우들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과거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11위 음정희.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인 음정희는 드라마 파일럿과 한지붕 새 가족 등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조개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음정희처럼 만들어 달라는 성형 열풍까지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하지만 7년 남짓한 짧은 연예 활동을 끝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을 이유로 해외로 떠나면서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갑작스러운 은퇴와 유학의 배경은 배인순이가 쓴 자전 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을 통해 드러납니다. 배인순이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수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최 회장의 문란한 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는 당대 톱스타들과 최 회장의 은밀한 관계가 상세히 폭로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각 인물의 특징을 너무나 상세히 묘사해 누구를 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음정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창 인기 절정이던 그녀는 연예계 은퇴와 유학 운운하며 신문 지면을 장식했는데 그 시기 최 회장은 기존 섹시 스타들보다 청순하고 다양한 스킬을 가진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은 현 아내 배인순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음정희와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벌 회장 3호의 꿈과 연예계 스타의 지위 모두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음정희. 그러나 그녀가 1년간 유학을 핑계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이 최 회장은 장은영 아나운서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결국 음정희는 손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재벌 회장 3호의 꿈과 화려한 연예계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씁쓸한 현실과 함께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10위 손태영. 손태영은 한 화장품 광고에 출연하며 신비롭고 청순한 분위기만으로도 무명 시절 없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CF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 올렸죠. 하지만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 우리 결혼의 소에서 가수 알렉스와 호흡을 맞추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화면 속 청순하고 풋풋한 이미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태영은 곧 스캔들 메이커로 전락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배신하게 됩니다. 논란의 불씨는 주영과 신현준 커플의 결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태영이 주영에게 극강의 다이어트를 권하며 갈등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중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배우 이병헌의 생일 파티에서 신현준과 신혜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시 해외 촬영 중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태영이 신현준에게 문자로 추궁하자 신현준은 주영훈이랑 쳤냐라는 충격적인 답장을 보내고 이 문자를 본 손태영의 어머니는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사건의 모든 중심에 손태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훗날 손태영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떳떳하다며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다.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소 직설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팬들과 대중에게 청순 이미지 뒤에 냉정함과 자기중심적 태도를 강하게 각인시키며 여전히 논란의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9위 심은하. 심은하는 시대의 흐름을 절묘하게 탄 여배우로 꼽힙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초대박 성공과 청순한 이미지 덕분에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지만
화려한 스타덤과 동시에 사생활 논란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한 남성이 시문화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일간지에 제보하며 동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속사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진 속 편안한 복장과 다정한 모습은 논란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었죠.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시문화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폭로까지 겹치며 방송에서 보여준 청순 이미지와 실제 사생활 사이의 괴리는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녀의 과거를 보도하며 한때 톱스타였던 시문화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사건이 그녀를 구원하게 됩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문화의 사생활을 비판하던 언론은 순식간에 북한 최고 통치자의 죽음과 관련 뉴스로 관심을 돌렸고 자연스럽게 동거설과 일진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연예계 복귀가 불투명했던 시문화는 불과 한 달 만에 남양 특집 드라마 M을 통해 돌아올 수 있었고 기존의 청순 이미지에서 벗어나 판타지 파탈의 매력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 거의 모든 논란을 시대의 흐름 덕분에 깨끗이 털어버린 시문화는 말 그대로 시대를 잘 탄 여배우라 할 수 있습니다. 8위 정은채. 정은채는 광고 한 편으로 청순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뽐내며 단숨에 주연급 여배우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임자가 있는 남자에게만 특별한 끌림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은채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륜 스캔들을 양산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 류와의 사건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 자유연 촬영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둘은 단둘이 호텔로 들어갔다가 약 10시간 뒤 나오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며 불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 히도 카세 류는 모델 출신 배우와 동거 중이었지만 정식 결혼 상태는 아니어서 법적으로 불륜이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황이 훨씬 복잡했습니다. 가수 정준일과의 불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은채는 피할 수 없는 진흙탕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정준일은 유부남 신분을 숨기고 활동을 이어왔고 팬들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후 그의 결혼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은채가 사실상 내연녀였다는 불편한 진실까지 함께 드러나며 대중의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에서 연달아 터진 스캔들 이후 누리꾼들은 농담 삼아 다음 차례는 중국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하기도 합니다. 청순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이른바 불륜의 기재 면모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7위 김정민. 김정민은 귀여움과 청순함을 동시에 갖춘 외모 덕분에 연기보다는 예능에서 더 주목받았던 여배우입니다. 하지만 꽃뱀이라는 소문과 함께 아빠벌 남자들만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의문도 끊임없이 따라다니죠. 그녀가 대중 앞에서 웃음을 주는 동안 뒤에서는 금전과 사생활 논란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였던 손태영은 과거 연애 과정에서 김정민이 제공받은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적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진흙탕 논쟁 끝에 손 대표는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김정민은 여배우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정민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던진 주장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정민이 이전 연인과의 채무 문제와 엮여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김정민은 당시 8살이나 연상인 남성과 사귀던 중 손태영 대표로 갈아타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에 전 연인은 그간 쌓아둔 은밀한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 연애 중 제공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손태영 대표가 이 1억을 대신 처리하며 관계 정리가 가능했죠. 그 후 손 대표의 사업이 하락세를 보일 때 김정민은 각종 예능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태영 대표는 본전 생각에 전 연인에게 대신 갚아준 1억 포함해 그간 제공한 금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손 대표는 김정민의 사생활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으로 협박했지만 김정민은 이미 전 연인에게 당한 경험 덕분에 동영상이 없음을 확신했고 오히려 손 대표의 협박 사실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정민은 최근 다시 등장하며 꽃이라는 오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진짜 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재들을 사랑하는 전략적인 여인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6위 조영기.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조영기는 배우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그맨 못지않은 예능 감각을 발휘하며 프로그램 패널로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MBC 장수 예능 세바퀴와 MBN 황금알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중에게 익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2017년 황금알 종영 이후 그는 TV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유튜브 채널 동네형 TV를 개설하며 시청자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구독자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한 업로드 덕분에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9개월 동안 영상 업로드는 전혀 없으며 TV 출연도 더 이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영기에게 킬러조라는 불명 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별명의 시작은 1993년 그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조영기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후 조영기는 피해자를 길가에 방치한 채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5년으로 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되어 방송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죠. 당시 인터넷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사건이 즉각적인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충격적인 진상이 알려지자 조영기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킬러조라는 불명 예스러운 수식어는 지금까지도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조영기가 자신의 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영상 댓글 창이 막혀 있는 사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다수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위 이영하. 이영하는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통해 처음 TV 화면에 등장하며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매력 덕분에 여러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약하며 주목받았죠. 특히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할을 맡으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고 드라마 자체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영하 역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은 연관 검색어가 있었으니 바로 똥꼴레였습니다.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이영하 관련 검색어로 남아있어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 궁금증과 웃음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사건은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영하를 좋아하죠? 라는 질문에 한 아이디 똥꼴레가 이영하를 옹호하는 댓글을 주기적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 연예인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친구가 그녀의 코디라는데 굉장히 차분하다 등 과도하게 칭찬하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의혹이 쌓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점차 의심을 품었고 똥꼴레 아이디의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글이 바로 이영하 본인이 작성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자신이 남긴 흔적을 미처 지우지 못했던 그녀는 재빨리 아이디를 바꿨지만 이미 주작 댓글 사실은 모두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똥꼴레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웃프면서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탓인지 김탁구 이후 이영하는 간간히 활동하긴 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공식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충분히 주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녀였지만 한순간에 자작극으로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만들어버린 셈이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아닌 진짜 연기력으로 국민 드라마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위 서아준. 서아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서서히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에는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이유로 중간 합류 기회를 얻었고 결국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그는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연극 시절의 무명 기간을 어느 정도 만회한 듯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글의 법칙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며 남자 배우로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서아준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 남성이 서아준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의혹이 일었던 것이죠. 서아준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소속사 측마저 10일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밝혀 대중의 궁금증과 의혹만 더 커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진과 영상도 함께 떠돌며 여러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었지만 해당 배우들은 강경 대응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아준은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하며 시간을 보냈고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하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함은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와 증오심이 생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한다. 누가 봐도 나, 내가 봐도 나인데 굳이 맞다, 아니다를 말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자신이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 등에서 주연으로 복귀하며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행히 다시 조금씩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커리어가 훨씬 탄탄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위 이주연. 지난 2019년 3월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이 MBC 라디오스타에 등장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MC들과 배우 송재림, 안우현, 곽동영과 어울리며 오랜만에 예능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소 과격하고 눈에 띄는 발언을 연신 쏟아냈습니다. 토크 시작 전 이주연은 겁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걸지 말아달라며 MC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어 송재림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재미없다, 건조하다라며 거리낌 없는 평가를 하면서 건방진 면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주연은 당시 라디오스타 MC 중 한 명이자 본인이 소속된 미스틱스토리와 친분이 있는 윤종신 덕분인지 방송이라는 무대보다 사적인 자리처럼 편안하게 행동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배우 곽동연이 가장 길었던 연애가 90일이었다고 말하자 이주연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을 4차원이라 소개하며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로 토크를 채워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원래 술을 못 마시는데 최근 1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며 혼자 집에서 술을 즐기다 다른 사람과 마시게 되면 신이 난다고 밝혀 스스로 음주와 술자리 즐기기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주연이 술 먹고 일부러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후 공개된 클립 영상에는 쏟아지는 비난 댓글이 달렸고
결국 MBC 측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주연은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에도 태도 논란과 인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대중의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2위 예원. 예원은 2011년 주얼리 사기로 데뷔하며 원년 멤버였던 박정아와 서인영의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얼리 활동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KBS 청춘불페이와 무한도전 토토가 프로젝트를 거치며 점차 예능돌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2015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헨리와 가상 커플로 출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정작 아이돌로서의 활동보다는 예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출연한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는 배우 이태임과 함께 제주도에 거주하는 쿨의 이재훈을 찾아가는 컨셉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도중 두 사람 사이에 불미스러운 트러블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은 단번에 이태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공개될 때 마치 이태임이 일방적으로 예원에게 욕을 한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에 사건 현장 녹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진실은 전혀 다르게 드러나고 맙니다. 예원은 선배인 이태임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며 도발을 했고 반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청자들은 우결 게시판을 통해 예원의 하차를 요구했지만 제작진은 묵묵부답으로 예원은 2달간 더 출연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필 편지로 대중과 이태임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차가워진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원은 방송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고 약 8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 SNL 코리아 시즌7에 합류하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등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한때의 전성기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활동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바로. 그룹 B-레이사 출신 가수 바로는 서글서글한 외모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능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와 달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6년 바로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가수 탁재훈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가 가져온 냉장고 속 재료로 셰프가 요리를 만드는 콘셉트였는데요. 바로는 무엇이든 잘 먹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셰프들이 준비한 재료마다 입을 싹 닫아 MC와 셰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빵 반죽에 요거트를 넣는 셰프에게는 요거트 싫다고 하고 동남아 요리를 만드는 홍석천에게는 LA 동남아 음식이 아니라 LA 흑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다며 기이한 기준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셰프들이 말할 때마다 태클을 걸며 반박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행동이 컨셉인지 실제 성격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개념적인 모습에 탁재훈마저 어린 사람이 까다롭네라며 일침을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에게 나온 음식을 맛보면서 대선배 탁재훈을 약올리기 시작했고 탁재훈은 지금 나 놀리냐라며 굳어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먹고 난 뒤에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음식을 만들어준 셰프마저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바로는 대중의 집중적인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컨셉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바로가 2년 후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2018년 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서 그는 팬클럽 이름을 캐시연금로 할 걸 그랬다는 무개념 발언으로 팬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논란만 쌓인 상태에서 바로는 군 입대했고 오는 2월 군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예능 태도와 발언을 보면 팬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